초등후민한자 2권 제1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셋째 천간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씨앗 속에서 새싹이 막 움터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셋째 천간병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땅을 가리키는 한의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내뿜어 터지려는 씨앗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변형하여 땅을 가리키는 한 획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내뿜어 터지려는 씨앗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셋째 천간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셋째 천간병은 땅 위로 식물이 싹터 나올 때에 종자가 땅에 묻혀 알맞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점차 불어나 내뿜어 터지는 모양을 나타내어 새싹이 씨앗 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 이 박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천간으로 써서 이를 셋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며, 셋째 천간은 방위로는 남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보기로 병인이 있습니다. 병인은 60갑자에서 갑자 을축 병이 날 때 셋째를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안내와 새싹이 움터 터지는 상형자는 해서의 글자 모양이 같으나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셋째 천간병, 남력병, 발글병입니다. 다음은 고칠경 다시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술락군이 새벽이 되면 징을 쳐서 밤새 통행을 금지하던 그 제도를 바꾸어서 다시 허용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고칠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발글병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발글병이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칠복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고칠경 다시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고칠경 다시경은 옛날에 밤이 되면 도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도성을 지키는 술락군이 북을 쳐서 도성의 통행을 허용하듯이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장이 있고 이 경장은 고칠경 베풀장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제도를 바르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바꾸듯이 벼슬아치를 바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질이 있고 경질은 바꿀경 바꿀질의 뜻입니다. 그리고 갈마들질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는 삼시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삼경이 있고 삼경은 석삼시각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각으로 말하면 밤 12시를 전에 1시간과 뒤에 1시간, 곧 밤 12시를 전후로 한 2시간을 삼경이라고 하고 한밤중의 뜻이 됩니다. 또 새벽이 다시 오듯이 다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갱생이 있고 갱생은 다시갱 살갱입니다. 그 뜻은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고칠경, 바꿀경, 시각경, 다시경입니다. 그래서 다시의 뜻으로 쓰일 때는 갱으로 쓰고 읽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셋째 천간병은 땅을 가리키는 한일 밑에 새싹이 움터 터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땅 위로 새싹이 움터 나오니까 그 씨앗이 어두운 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박다는 뜻인데, 이 글자가 천간으로 쓰여서 셋째 천간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칠경 다시경입니다. 고칠경 다시경은 발글병의 뜻을 나타내는 셋째 천간병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와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뜻은 발글경, 날이 밝아오는 이른 새벽에 도성을 지키는 술락군이 이렇게 북이나 징을 쳐서 통행을 다시 허용하듯이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고칠경입니다. 그래서 발글병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에 칠복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고칠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꿀경, 시각경, 다시경으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편리할 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이렇게 지게에 무겁게 짐을 지고 조금씩 나르는 것에 비해서 트럭으로 짐을 나르는 것은 매우 편리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편리할 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고칠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에 고칠경을 결합하여 편리할 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편리할 편 오줌변은 사람이 불편한 것을 고치니 이를 편리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편리가 있고 편리는 편리할 편 이로울이므로 이용하게 편하고 이롭다는 뜻입니다. 편리하게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편지가 있고 편지는 소식편 종이지이므로 소식을 종이에 적어 보내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오가는 사람에게 맡겨 소식을 전하는 삼 인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편이 있고 인편은 사람인 인편편이므로 사람이 오가는 그 편이라는 뜻입니다. 누고 나면 뱃속이 편해지는 사 오줌도 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소변이 있고 대소변은 클대 작을소 오줌변 똥변이므로 대변과 소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줌과 똥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편으로 읽지 않고 변으로 쓰고 읽습니다. 훈과 음은 편리할 편, 소식편, 인편편, 오줌변, 똥변입니다. 다음은 갑옷갑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머리에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도단한 새싹의 그림이 있습니다. 갑옷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머리에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새싹의 머리와 그리고 줄기를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새싹의 머리와 그리고 줄기를 나타내어 갑옷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갑옷갑은 땅 위로 새싹이 움터 돋아날 때에 씨앗의 껍질을 뒤집어 쓴 새싹의 머리와 줄기의 모양을 나타내어 씨앗의 단단한 이 껍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각류가 있고 갑각류는 껍질각 무리류입니다. 그래서 개나 가재처럼 그 껍질이 단단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옛날 장수들의 단단한 일 갑옷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주가 있고 갑주는 갑옷갑 투구주이므로 갑옷과 투구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새싹처럼 흔한 사람이 삼 아무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감남을려가 있고 감남을려는 아무개갑 아무개 사내남 아무개의 여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천간으로 쓰여 사 첫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자가 있고 갑자는 첫째 천간갑 첫째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60갑자에서 첫째라는 뜻입니다. 천간의 처음이므로 오 첫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부가 있고 갑부는 첫째 갑 부자부입니다. 그래서 첫째가는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육갑으로 헤아리는 육 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갑이고 동갑은 같을 동 나이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갑옷갑, 껍질갑, 아무개갑, 첫째 천간갑, 첫째갑, 나이갑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이 6개나 나타나는데 이 훈과 음을 달달 읽으면서 외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를 들면은 감남을려면은 아무개갑 사내남 아무개의 여자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개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이 한자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두면은 이 6가지 훈과 음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할 때 생각이 잘 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할 편은 사람인 변에 고칠경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편한 것을 고칠경, 고치니까 편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리할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소식편, 인편편, 그리고 오줌변, 똥변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고칠경을 결합하면 편리할 편이 됩니다. 다음은 갑옷갑입니다. 갑옷갑은 새싹이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모양을 나타내어서 그 씨앗의 껍질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껍질갑이 되는데 그 뜻이 파생하여 갑옷갑 그리고 아무개갑 첫째 천가갑 첫째갑 그리고 나이갑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초등 후민 한자의 단위 수업의 과정입니다. 이 수업의 과정은 40분간 8글자를 배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후민 한자의 인터넷 강의에는 4글자를 한 강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4글자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8글자에
기록용 형성평가를 합니다. 약 60문제의 형성평가 문제는 4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성적표에 기록을 하고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5분 정도 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한돌자 김종호의 인터넷 강의나 CD 강의로 한자의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한자 쓰기를 정성 들여 8글자를 쓰는데 10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가정학습으로 자원 해설을 다시 읽어보고 수업 중 형성평가에 틀린 글자가 있나 확인하여 보는데 4분이나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교재 맨 뒤에 있는 피드백 한자 은행에는 50글자를 훈과음 읽고 쓰기와 한자 쓰기 공부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그날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마치면 됩니다. 선생님의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초등후민 한자의 한자 쓰기 공부입니다. 먼저 이 소전의 글자 위에 자원을 생각하면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훈과음을 작은 소로 읽으면서 써 내려갑니다. 사람인, 어질인, 오렐구, 일천천 이렇게 한 번 쓰는 공부입니다. 이어서 해서 쓰기입니다. 이 해서 쓰기는 필순에 맞게 작은 소리로 훈과음을 읽으면서 두 글자씩 밑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인, 어질인, 오렐구, 일천천 이렇게 네 글자를 다 썼으면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썼으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펜의 빛깔을 바꾸어서 사람인, 어질인, 오렐구, 일천천 이렇게 이 끝까지 다 썼으면 여러분은 한자 쓰기 공부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계속 10글자를 써 나아가면 실증이 나기 쉽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잡담하면서 오로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무조건 한자 쓰기를 하면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한자 쓰기 공부에 이어서 수업 중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공부입니다. 1번은 같은 글자나 훈과음을 찾아 줄을 긋는 공부입니다. 먼저 해서와 소전을 줄긋기하고 소전과 훈과음을 줄긋기하고 훈과음과 해서를 줄긋기하고 해서와 훈과음을 줄긋기합니다. 이 줄긋기 공부를 하면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잘 구별하고 한자를 보고 훈과 음을 줄줄 읽을 수 있고 훈과 음을 들으면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머리에 떠올라 한자를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한자의 훈과 음을 한글로 적는 문제입니다. 한자를 보고 오렐구 이렇게 한글로 적고 이 한자를 보고 어질인이라고 한글로 적고 또 일천천을 이라고 한글로 적습니다. 사람인이라고 적습니다.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훈과음을 보면서 제깍제깍 적어 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3번 훈과음에 맞는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과음이 써진 곳에 어질인이라고 써진 곳에 한자로 어질인을 씁니다. 또 사람인이라고 된 곳에 한자를 쓰고 일천천이라고 된 곳에 한자를 쓰고 오렐구라고 된 곳에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한자의 대표되는 훈음이고 또 오렐구가 오래될 구로 갈려놨고 사람인이 다른 사람인의 뜻이 되고 일천천이 여러 천의 뜻이 있고 사람인이 백성인의 뜻이 있고 또 마늘천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인품인이 되고 또 어지린이 근본인이 되어서 이렇게 뜻이 관련한 곳에 모두 한자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네 글자를 보면서 제깍제깍 한자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자 쓰기에서 10번을 쓰고 이어서 수업 중 형성평가, 기록용 형성평가와 채점을 하면 한 글자를 실증이 나지 않게 약 40번 정도 반복하는 동안에 저절로 한자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단순히 사람인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백성인 또 인품인 이렇게 여러 뜻으로 파생하여 쓰이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후문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한자를 잘 아는 선생님도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이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이 공부가 잘 안되면 정신을 집중하는 후문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선생님과 같이 피드백하여 훈련을 하면 얼마 안 가서 한글을 잘 아는 여러분은 누구나 공부를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이어서 8글자를 공부할 때에는 이렇게 한자 쓰기와 형성평가 문제를 한 번 더 풀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날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이 시작하면 맨 먼저 기록용 형성평가를 하는 문제입니다. 과정에서 그날 풀이한 수업 중 형성평가 풀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면 이번에는 피드백 한자 은행의 도금 쓰기 곧 훈과 읽기 쓰기 공부입니다. 그날 배운 4글자나 8글자와 그 전에 배운 글자를 날마다 한 페이지에 있는 50글자의 훈과 음을 줄줄 내려가면서 읽어갑니다.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오,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열십 세상세, 가운데중, 위상, 아래하, 들어갈 입, 망할망, 작을소, 적을소, 이재금, 세을 이렇게 줄줄 잘 읽으면 1초 안에 한 글자 이상을 읽어 나가므로 1분 안에 50글자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훈과음을 잘 읽으면 한글을 잘 알므로 당연히 훈과음을 잘 쓸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먼저 훈과음을 읽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읽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그러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가진 훈민한자 교재의 오른편을 보세요. 여기에 훈과 음이 다 있네요. 모르는 글자만 이곳을 보고 안 다음에 오른편을 안 보고도 줄줄 잘 읽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면 금방 잘 읽게 됩니다. 이곳은 피드백 한자은행에 훈과 음이 써진 곳에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책이나 공책에 직접 한자를 쓰지 말고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으로 공중에 한자를 줄줄 외워 쓰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글자는 3분에서 4분 안에 50글자를 다 쓸 수가 있고 한자를 처음 배우는 여러분이 대체로 제깍제깍 생각이 잘 나서 7분 안에 땡 하고 끝내면 매우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놓고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책을 뒤적일 필요 없이 이번에도 고개를 살짝 왼편으로 돌리면 그곳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생각나서 잘 쓸 수 있도록 그곳을 보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훈민한자의 단위 시간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하는 훈련을 하면 비로소 여러분은 쉽고 재미있고 신나게 한자를 잘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훈민 한자는 한글을 알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공부이므로 이게 잘 안되면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여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련을 하면 얼마 안 가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50글자의 훈과음 읽기와 한자 쓰기가 잘 되면 공책이나 정답지에 번호를 매긴 곳에 정답을 적고 물론 이때는 교재를 안 보고 써야지요. 작가와 바꾸어 채점을 하고 혹시 틀린 글자가 있으면 물론 오답 노트에 적고 피드백해야지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선생님께 잘 할 수 있다고 진도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어서 본 강의의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